자, 지금 르노 그랑클레오스 차량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실내에서 봤을 때 모니터가 이렇게 일렬로 대시보드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동승석 쪽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동승석 쪽으로 가면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메뉴를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운전석으로 오면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웹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넷플릭스를 시청한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이 화면 보느라고 시선을 뺏겨서 뭐 운전할 때 위험하다든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아마 그랑클레오스 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동승석 스크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속도도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에너지 플로우 나오고, 여기 이제 속도라든가 뭐 차 모니터 화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속도는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제한 속도 표시는 도로에 있는 속도 표지판, 그거를 보고 인식을 해주는 건데, 저 앞에 보시면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30km라고 표지판이 있어서 저걸 인식해서 지금 30km라고 나와 있는 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저 표지판 속도를 발견을 하면은 다시 또 인식을 해서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요 속도 표지판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설정할 때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인데, 요거를 이렇게 누를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요 도로 속도 인식한 거에 맞춰서 30km라고 딱 맞춰집니다. 만약에 인식한 속도가, 여기가 도로가 80km 도로라면 여기 80이라고 표시가 되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바로 80이라고 딱 표시가 돼요. 100km 도로로 가면 100km라고 딱 표시가 되고.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속도 주변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띠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박스가 쳐 있는 거는 도로 주행 속도 인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 속도가 뭐 30에서 8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도 80으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 100km로 바뀌면 얘도 자동으로 100km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그냥 도로 속도 인식한 거에 따라서 계속 스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속도대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박스가 없어졌죠. 속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박스가 없어지게 되면은 도로 속도를 인식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여기 적용이 안 돼요. 내가 한번 설정한 이 수동으로 설정한 이 속도대로 그냥 고정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속도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직접 이 레버를 조작해서 속도를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자동 설정으로 그냥 맡기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다시 해제를 하고 다시 설정을 하면, 자, 30km로 맞춰졌죠. 이러면은 한 번만 맞춰주면 다시 추가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식된 속도대로 계속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요거는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전자 보조로 가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에서 자동 속도 제한 보조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해제하시면 저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해제하면 어때요? 박스가 없어졌죠. 다시 설정을 하면은 박스가 생겼고. 그래서 요 기능은 그냥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차로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보조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주행을 하다가 내가 차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이 방향 지시등을 점등을 하면은 그쪽으로 한 차선 자동으로 이동해 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써봤는데 조금 뭐랄까 너무 예민해 가지고 차로를 바꿀 때 내가 핸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뭐 이러면은 바로 해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기고 해야 되는데, 완전 초보가 아니시라면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요거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차선 유지 보조라고 있어요.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있고, 뭐 경보할 때 진동을 할 건지 사운드를 할 건지, 뭐 긴급 차선 유지 보조, 요거는 시속 55km 이상으로 달리다가 만약에 차선을 이탈해 가지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그 충돌을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나머지 뭐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주행 안전 보조 이런 것들은 메뉴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금방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기능이 없고요. 되게 익숙한 요즘에 많이 쓰는 ADAS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르노 그랑 클레오스에서 처음 보는 특이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투 모터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전 모터, 하나의 구동 모터,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엔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엔진은 언제 쓰냐? 엔진은 대부분 이제 발전 모터로 돌리거나 아니면 구동 모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거나 하는 발전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엔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발전 용도로 사용되지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 질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 동안 대부분 마치 이 차는 진짜 전기차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기차 같은 주행 질감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의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도 되게 중요한데, 회생제동을 레벨을 3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레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레버를 우측 좌측으로 꺾을 때마다 회생제동 레벨이 바뀌어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는 높음으로 해놨거든요. 이거를 왼쪽으로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당기면 한 단계씩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리면 한 단계씩 올라가고, 높음, 보통, 낮음 상태에서 한 번 더 왼쪽으로 돌리시면 자동이 돼요. 자동이 되게 되면은 주행 상황에 따라서 뭐 전방 차량과의 거리라든가 가까워지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감속 정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보통 그냥 자동으로 놓고 타시면 되고요. 내가 임의로 회생 제동을 좀 강하게 하고 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회생 제동이 또 강하면 조금 악셀을 뛸 때마다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타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시면 화면에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죠. 에코는 에코고 컴포트는 컴포트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AI는 뭐냐? AI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드의 설정을 자동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현대차에도 왜 스마트 모드라고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스노우 모드는 눈길에서 이제 힐스핀이라든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토크를 조절해서 좀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보통 이제 평소에 에코 모드로 놓고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모니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앱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T맵이 적용된, 그러니까 예전에 르노 삼성차의 뭐 QM3라든가 뭐 이런 차들 보면은 T맵을 탑재한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적용되어 있던 T맵들은 이제 차량의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T맵만 탑재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탑재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르노 그랑클레오스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T맵하고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하고 그냥 일체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앱도 T맵과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누구 오토라든가 뭐 플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T맵 스토어도 있어서 여기서 T맵에서 제공하는 전용 앱 같은 걸 설치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신규 앱이 나오면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신규 앱이 없네요. 다 깔려 있고, 지금 T맵 오토 업데이트가 대기 중입니다. 이건 업데이트를 하면은 최신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T맵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맵을 실행하면 이렇게 T맵이 나와요. 스마트폰을 굳이 연결해서 T맵을 볼 필요가 없죠. 물론 무선으로 뭐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결해서 T맵을 쓰시려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T맵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T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화면을 이 클러스터 화면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맵인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차들도 종종 있긴 한데, 뭐 아르카나도 지원을 하죠. 이런 차들 보면은 여기서 뭐 버튼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모드를 바꾸잖아요.
근데 그랑클레오스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손가락 3개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 화면이 T맵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없애고 싶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여기 다시 원래 화면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드래그해서 이 T맵 화면을 이쪽으로 옮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런 거 귀찮다, 그냥 핸들 잡은 상태에서 그냥 버튼 눌러서 이동하고 싶다, 여기에 T맵 화면을 띄우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우측에 있는 요 메뉴 버튼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 커서 키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내비게이션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메뉴에 내비게이션 켜기라고 있죠. 거기서 요걸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T맵 화면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T맵 화면으로 바뀌었죠. 다른 화면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손으로 드래그를 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해도 또 옮겨지고, 또 이 화면을 끄고 싶을 때 드래그해서 옮기기 싫다 그러면 또 메뉴 버튼 눌러 주시고 커서 키로 내비게이션 메뉴로 가신 다음에 끄기 하시면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도 맵인 클러스터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 T맵 화면에서 손가락 3개로 드래그를 하거나 다시 빼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최근 주행 정보 트립, 그 다음에 누적 트립, 그 다음에 현재 연비라든가 총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여기 보시면 공기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도 나와요. 타이어 온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플로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눌러서 전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랑크레오스 타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자식 변속 레버인데, 이 전자식 변속 레버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R, 뒤로 당겨서 이제 뭐 D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통 전자식 레버든 뭐 어떤 차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BMW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형태의 전자식 기어 레버를 쓰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칼럼 타입도 있고 다이얼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래다 놨다가 뒤로 가고 싶으면, 자 아래, 지금 아래 가 있거든요. 자, 아래 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뒤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레버를 쭉 아래로 당기면 뒤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 그랑클레오스는 반드시 N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N이죠. N일 때는 뭐 뒤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고, 다시 N에서 R로 가면 R로 가고, 이렇게 한 번에 가잖아요. 근데 R에서 뒤로 한 번에 가려면 안 돼요. 자, 제가 레버를 길게 당기고 있어도 안 갑니다. 그냥 N에서 멈춰버려요. 뒤로 가려면 N에서 한 번 더 다시 뒤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R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밀면 N에서 멈춥니다. 다시 놨다가 한 번 더 밀어줘야 R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상관없는데, 골목에서 막 턴을 한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 아래에서 뒤로 가고 싶으면 한 번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이래야 D가 되는 거고요. 다시 후진을 하고 싶으면 한 번 올려서 N으로 가고 다시 한 번 더 가서 R로 가고 이래야 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주차하다가 후진하다가 전진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내렸는데 악셀을 밟으면 헛돌겠죠. 중립이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2번씩 해야 된다. 자, 뒤에다 놨다가 R로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2번. 빨리 해도 인식하더라고요. 아래서 다시 뒤로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알고 사용하면은 뭐 큰 불편함은 없는데, 어쨌든 번거로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다른 전자식 레버 적용된 차들 보면은 이게 딸깍 딸깍 하고 2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단계를 가면은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데, 이 그랑클레오스 전자식 레버는 2단계가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안 당겨져요. 그래서 반드시 N을 거쳐야 된다. 자, 그리고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신호 대기 같은 거 걸렸어요. 앞차가 정체돼서 뭐 정차하거나 이랬어요. 그럼 나도 서야 되잖아요. 섰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쓰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꾹 밟아주잖아요. 그러면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 근데 파킹 브레이크 표시가 뜨지 않고 요 A 표시가 뜨잖아요. 이게 오토 홀딩이란 뜻이에요. 오토 홀딩이 들어오면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띄워도 차가 안 갑니다. 이 상태에서 저 오토 홀딩을 풀려면 간단하죠. 악셀을 밟아서 출발해도 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 한 번 더 밟았다가 뛰면, 자 이렇게 밟았다 뛰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벤츠처럼 돼 있죠. 벤츠도 오토홀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오토홀딩 버튼은 없고요. 근데 나는 이 기능 자체도 싫다, 오토홀딩 아예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설정 들어가셔서 기능을 해제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브레이크 페달 밟고 한 번 더 꾹 밟아주면 오토홀드, 그리고 출발할 때는 그냥 악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려서 출발하니까 뭐 전혀 불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편리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를 정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파킹도 안 누르고 주차 브레이크도 안 당기고 그냥 안전벨트 딱 풀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렸어요. 문을 열면, 자 지금 문을 열었는데도 그대로 D드라이브에 있고 파킹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대로 내리면 차가 굴러가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떼볼게요. 뗐습니다. 떼자마자 그때서야 파킹이 들어가고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실수로 파킹도 안 걸고 주차 브레이크도 안 건 상태에서 문 열고 차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때는 파킹 브레이크 걸리고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때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또 브레이크를 띄웠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차에서 내리실 때는 파킹과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요거는 반드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조장치인데, 보통 요즘 나온 차들 보면, 지금 그랑클리오스도 보면 막 모니터가 3개씩이나 있고 막 첨단 ADS에다가 굉장히 뭐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에 물리 버튼들이 쫙 있습니다. 이 물리 버튼들이 뭐냐면 바로 공조 패널이에요. 공조기를 제어하는 패널. 여기 보면 온도 조절하는 거 있고, 바람 세기, 뭐 그다음에 바람 나오는 방향 조절, 오토, 에어컨, 내외기 순환, 그 다음에 김서림 제거, 요거 이제 열선, 유리 열선이죠. 이것도 김서림 제거용. 요거는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여기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조기는 자주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조기를 쓰기 위해서 굳이 이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공조기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 버튼으로 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에어컨을 꺼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자 꺼졌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딱 키면 여기 풍량 1 나왔죠. 이런 식으로 풍량 조절이 되고요. 약간 반투명하게 나와서 뒤에 화면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작동한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드를 눌러 볼게요. 자, 모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오토를 누르면 온도만 조절해주면 이 온도에 맞춰서, 실내 온도 환경에 맞춰서 바람의 세기라든가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주죠. 그 다음에 오토는 다시 끄고, 내기 외기 이런 식으로, 내기 외기는 따로 화면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유리 김서림 제거, 앞유리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여기 불이 들어오니까 굳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뒷유리 열선이나 뭐 사이드미러 열선 이런데 김서르거나 뭐 서리가 이제 맺혔을 때, 녹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조기 관련돼서는 터치를 쓰지 않고 물리 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여기서 공조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화면을 띄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공조 화면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왼쪽에 있는 이제 메뉴에서 요 가운데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공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바람의 세기라든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도 이렇게, 여기 조수석 따로 이제 독립 에어컨이니까, 그래서 싱크를 눌러 주시면 운전석 온도랑 조수 온도랑 맞춰지게 되고요. 바람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그러니까 통풍이라든가 열선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눌러 주시고, 여기 좌석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눌러 주시면 여기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위치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시트 각도도 터치스크린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정하고 싶다, 이 화면으로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조 화면에 들어가서 좌석에 가서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계시면 이거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아서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하이패스인데요. 이 그랑클레오스는 자체적으로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다가 카드를 꽂아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보통은 이제 이 리어뷰 미러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카드를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없습니다. 잘 보면 어디 있냐 하면 이쪽에 보시면 뒤에 여기 카드 꼽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조그만하게 있죠. 작아 가지고 일반적인 하이패스 카드는 꽂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유심 타입 하이패스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꽂아서 쓰는 겁니다. 유심 타입 하이패스 카드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여기다 꽂으시면 하이패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 만약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패스 안내음 같은 거 조정해야 되잖아요. 요 밑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어서 맨 끝에 버튼이 음량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음성으로는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잔액 안내를 해주는데, 지금 카드가 꽂혀 있지 않으니까 카드가 꽂혀 있지 않다고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랑클레오스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높이를 실내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거든요. 요거를 위로 올리면은 라이트 조사각이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리면은 조사각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내려간 상태, 요걸 1단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최대 4단계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가 아래로 내리는 게 제일 낮은 거고, 위로 올리면 제일 높아지는 건데, 요걸 총 4단계로 조사각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르노 그랑클레오스에서 참 편리한 기능이 이제 주차 관련된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주차 보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주차 보조에 보면은 주차 제동 보조, 주차 거리 경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주차 거리 경보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경보를 해주면서 거리를 표시해주고, 이 화면에 이제 서라운드 뷰를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차 시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내가 미처 인식을 못했어요. 내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도 걸어주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앱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풀 오토 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풀 오토 파킹을 보기 전에 먼저 어라운드 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어라운드 뷰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오토 파킹 누르면 또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지금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오토 파킹 하는 걸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어라운드 뷰만, 뒤에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이렇게 하면 앞에, 이렇게 하면 우측, 이렇게 하면 좌측, 여기 바퀴죠. 이렇게 주변을 볼 수가 있고, 바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동 경로, 바퀴의 이동 경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화면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3D로 바꾸면 이렇게 3D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거 현대차에도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BMW나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내가 원하는 쪽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안내선이나 장애물 거리 표시, 뭐 방향 지시등 레버 연동, 그 다음에 뭐 어라운드 뷰 자동 켜기. 자동 켜기라는 거는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내가 주차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좁은 곳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정체 구간을 지나가는데 저속으로 가다가 접촉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이 어라운드 뷰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그 기능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 내가 써보니까 정체 구간 지나갈 때 자꾸 들어와 가지고 저는 좀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 설정 들어가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0도 3D 뷰는 처음에 시동을 켜고 차에 탔을 때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어떤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차 뒤에 차에 탈 때 미처 못 본 어떤 물체나 뭐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옵션을 켜놓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360도 3D 뷰 이 옵션을 켜놓으면 차에 타서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주변 화면을 먼저 한번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거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자, 그랑클레오스에는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스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보스 오디오 사운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신 보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전에 르노 삼성 시절의 차들도 보스 오디오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 차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설정으로 가볼게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사운드 옵션이 있죠. 여기 가시면 보시 청취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럿이라는 게 있고, 보스 사운드 트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청취 모드는 말 그대로 운전자 모드를 쓰게 되면 운전자 중심으로 이 스피커의 이 소리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 거고, 모든 좌석으로 하시면 전 구간에서 이제 적절하게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스피커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제 오디오 파일럿이라는 건 뭐냐면, 차를 주행을 하다 보면 정차에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면 소음, 바람 소리, 엔진 소리, 뭐 여러 가지 외부 이제 노이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스피커의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 제어해 주는 단계를 뭐 낮은 단계로 제어할 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 아니면 높은 단계로 제어할 건지. 그래서 이제 외부 소음이나 이런 거에 뭐 볼륨이 커지더라도 오디오 사운드의 볼륨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쾌적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보스 오디오 파일럿이고요. 보스 사운드 트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음악을 들을 때 뭐 저음, 중음, 고음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우리가 막 따로 맞추거나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해가지고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 보스 사운드 트루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최적의 밸런스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을 좀 더 원음에 가깝게 쾌적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최적으로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든가 압축된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스 사운드 트루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면 그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래식으로 이제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페이드 밸런스라는 게 있고 이퀄라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드 밸런스를 고르면 내가 원하는 소리의 볼륨을 방향성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설정하면 그냥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저라는 거는 저음, 중음, 고음을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3밴드로 되어 있고요. 이 이퀄라이저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 보스 사운드 트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좀 맞춰 놓은 다음에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사운드 트루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좋아요.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때 이 보스 사운드 트루를 킨 거랑 끈 거랑 들리는 음악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걸 켜놓으면 음질이 더 깊이감 있고 좀 풍부하게 들리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 메모리를 2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시트가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타기 편하게. 그리고 문을 닫으면 다시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나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은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이렇게 레버를 내려서 손으로 이렇게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은 전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기능에 같이 메모리가 안 됩니다. 사이드 미러 위치, 그 다음에 시트의 위치, 이런 각도 조절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은 메모리 시트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하이 콘솔이라서 밑에 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USB 포트가 일반 USB 포트가 있고 C 타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꽂아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써도 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폰 커넥티비티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전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선도 지원하기 때문에 폰 하나는 그냥 여기다 올려 놓으시고 다른 것도 충전할 일이 있을 때는 여기다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음성 명령을 실제 차의 기능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비게이션만 음성으로 이렇게 경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차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조장치 제어나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창문을 연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기능들은 뭐 공조에 관련된 거, 열선, 통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검색,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은 다 제어 가능합니다. 간단한 뭐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이런 거는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뭐 여기서는 시연하지 않고요. 공조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서 에어컨 틀어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통풍 시트 틀어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열선 틀어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직접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누르셔가지고 열선에 가시면 여기 스티어링 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제 열선 스티어링 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2열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넉넉해요. 지금 운전석 시트가 제 키에 맞춰서 약간 뒤로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레그룸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편한 각도고요. 머리도 전혀 안 닿습니다.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눕히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눕혀놓은 상태인데 정말 편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운전석에서도 그렇고 조수석에서도 그렇고 다 편했지만 2열도 정말 편합니다. 시트 착좌감도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앉았을 때 여기가 조금 뜨긴 하는데 저보다 좀 키가 작으신 분들 170대 정도 되는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정도 160대 이하의 여성분들은 요 쿠션 부분의 높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 앞쪽에 여기 밑에 쪽에 공간도 넉넉해서 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넓게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독립 공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따로 독립 2열 쪽으로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기능은 없네요. 네, 열선 시트 기능까지만 있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 독서등 LED로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 같은 경우는 저기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2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2열 도어도 이렇게 도어 그립이 굉장히 인조 가죽인지 이걸로 감싸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질감이 되게 좋고 이쪽 밑에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도어 트림 이 부분도 요즘 보면은 2열에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차들이 되게 많아요. 1열은 이제 소프트 재질을 쓰는데 2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쓰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 그랑클리어스는 2열 도어 트림 여기도 연질 재질로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급감이 좋고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네, 높이도 아주 적절합니다. 팔을 얹고 탔을 때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1열 윈도우만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된 게 아니라 2열 윈도우도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의 문이 모두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편리한 것 같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서 뭐 이렇게 짐들을 막 이렇게 쌓아놔도 여유가 있고요. 뭐 부피가 큰 짐이나 이런 거 실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쪽이 꽤 깊고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별도의 또 짐들을 되게 정리해서 수납할 수가 있고 여기 소화기, 비상용 소화기도 이렇게 기본 들어가 있고 요즘 의무사항이죠. 이쪽에 또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 작진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 한 뼘 앞뒤로는 한 뼘이 넘고 폭이 한 뼘 정도 되고
깊이도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분할 폴딩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한쪽을 폴딩을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이 경계선 없이 평평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폴딩해서 썼을 때 야외에서 뭐 캠핑을 하거나 뭐 차박을 할 때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내가 즐겨찾기로 좀 넣어놓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상단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즐겨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고 쓸 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은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여기 편집을 누른 다음에 뭐 통화 방지 기능, 요거 방지 금지 기능 요걸 없애버리면 여기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쪽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 요걸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빼면 여기 하나씩 없어지죠. 이렇게 빼고 옆으로 다 빠지죠. 근데 칸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넣어주면 됩니다. 전부 다 넣어주면 돼요. 굳이 빼놓을 필요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볼륨 버튼이 있는데 볼륨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그랑클레오스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나 무슨 뭐 다이얼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이걸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여기 따로 볼륨이 없는데 여기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면은 스티어링 휠에서 이걸로 다이얼을 돌려서 볼륨을 조정하거나 여기 상단에서 내려서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볼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미디어, 음성, 전화, 내비게이션, 카플레이 벨소리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 볼륨이 움직이고요. 요 위에 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세부 볼륨. 밝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밝기를 세부 밝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중앙 스크린하고 계기판을 따로따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랑크레오스를 타고 좀 이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랑크레오스를 안 타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QM6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거에 이제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싱유엘 이런 걸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데, 사실 싱유엘은 우리나라에서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 모델인 뭐 QM6 승차감에서부터 약간 이제 이 차 그랑클레오스 승차감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QM6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고 싱유엘을 기반으로 하는 차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 이 승차감은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QM6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좋고요. 이 동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렌토라든가 산타페라든가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승차감도 더 나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무조건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굉장히 댐핑이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스트로크는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이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고요. 그리고 넘고 나서 댐핑을 할 때도 댐핑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노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러프한 이런 요철 구간이 많은 구간을 달릴 때는 아무래도 차가 좀 요즘에는 휠도 크게 들어가고 편평비가 작은 타이어 이런 거 쓰고 서스펜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단단하게 세팅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차종 불문하고 조금씩은 다 있는데, 이 그랑클레오스는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이 몸으로 전달되는 이런 피드백이 좀 피로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승차감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 딱 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럴 때도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또 오디오라도 좀 틀어놓으면 이게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음질이 되게 좋아요. 거기다가 그 오디오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켜놓으면은 달릴 때의 속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외부 소음을 이제 오디오의 음질로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음질을 자동 조정을 해줘서, 음량이죠. 음량을 자동 조정을 해줘서
이런 소음이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오디오를 껐을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올라갈수록 뭐 풍절음이나 노면소음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비슷한 급의 동급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주행할 때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를 메인으로 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악셀 조작감이라든가 가속감이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BV,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연기관 차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지금은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주행감이 전기차 타듯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악셀 감도도 되게 부드럽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그러면서 되게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랑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인데 요즘에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거의 대부분 차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랑클래스도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이 차로에 이 차선에 접근을 하면 경보와 함께 약간 스티어링 조타에 개입을 해서 차로 이탈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개입하는 강도가 이 스티어링 휠에 걸리는 토크가 약간 좀 급격하면서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차로에 약간 끝에 붙을 때도 있고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조금 끝에 붙으려 그러면은 이게 개입을 하면서 핸들이 탁 돌아가는데 그때 느낌이 좀 되게 약간 불편해요.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급격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을 좀 끄고 주행할 때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굉장히 스티어링 휠 감도도 되게 부드럽고 오히려 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면서 본인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할 때 차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핸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계속 조타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안정감 있게 직진을 하고 고속에서 범프를 할 때도 노면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지나갈 때도 노면에 쫙 붙어서 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속도 영역 내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굉장히 여유 있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출력이 되게 높아서 막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언덕에서 악셀을 지그시 누르면 전기차 특유의 약간 그 토크가 신속하게 나와서 힘있게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하고는 좀 틀려요. 진짜 그냥 전기차 타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전기차 처음에 타면은 악셀을 지그시 눌렀을 때 차가 쭉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하고 힘있게 나가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랑클레오스의 그 오토 파킹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제가 주차를 어디다 할 거냐 하면은 저기다 할 겁니다. 저 SUV 옆에 요 기둥 사이에 거기다 주차를 할 생각인데 한번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토 파킹 기능을 쓰려면은 뭐 이제 여기서 메뉴를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풀 오토 파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주차 공간을 찾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누르자마자 바로 뒤쪽에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하려는 공간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전진을 더 해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주차 공간을 이렇게 찾아줘요. 자, 여기 찾았죠? P라고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작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안내가 나와요.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도 발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조금 가다 섰죠. 그 다음에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고 위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냥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막 바삭바삭 붙네요. 박는 줄 알았어요.
보통 다른 차들의 이 오토파킹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까지 바싹 붙진 않거든요. 와, 근데 진짜 바싹 붙네요. 그리고 이 대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작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차가 끝났습니다. 뭐 되게 신속하게 되게 빨리 끝났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자리에 가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한번 대볼게요. 여기 보시면 차와 차 사이에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요. 저기다가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앱 메뉴에 들어가서 오토파킹 기능을 제가 앱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토파킹을 누르셔도 됩니다. 따로 앱에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오토파킹에서 주차 공간 찾았다고 나오죠. 지금 보시면 여기 찾았어요. 근데 여기를 찾았는데 전 여기다 세우려는 게 아니라 요 앞쪽에다 세울 거니까 앞으로 그냥 전진을 해 볼게요. 자, 전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세우는 거거든요. 자, 찾았어요. 여기 P라고 떴죠.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또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핸들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고 나와요. 자, 그럼 핸들 놓고, 자, 그럼 차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조작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후진하고, 저 화면에도 저렇게 보이죠? 야, 진짜 바삭 붙네요. 어우, 심장이 쫄려요. 어우, 앞에 렉서스인데 엄청 가까이 붙습니다. 진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막 지금 아웃사이드 미러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간격도 잘 맞추고. 살짝 긴장이 되네요. 다른 차들에서도 이 오토파킹 기능을 많이 써봤는데 굉장히 바삭바삭 붙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야, 보통 이 정도 여유가 없는 공간이면은 다른 차들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떴어요. 지금 보시면 네, 아주 주차가 잘 됐습니다. 여기 위에서 본 화면으로 봐도 네, 아주 잘 됐어요. 자, 한번 내려서 주차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주차가 됐습니다. 야, 그냥 선에 그냥 꽉 차게. 이쪽에 약간 붙은 감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주차가 다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앞뒤를 조금 움직여서 간격을 좀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주차된 상태 그대로거든요. 굉장히 오토파킹 기능의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랑클리오스 같은 경우는 그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친절하게 막 매뉴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 언제 일일이 매뉴얼 읽어보면서 하나씩 하겠어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막 눌러보면서 하기에도 사실 숨어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아까 전에 몇 가지 뭐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그랑클리오스를 탈 때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도움말 기능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 설정에 가시면 여기 차량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차량에 보면 여기 쭉 올려보면 여기 보시면 제스처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스처 가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화면을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가지고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클러스터로 이렇게 미러링 할 때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미러링 되고, 다시 반대로 드래그 하면 이쪽으로 다시 사라지고,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능이 많거든요. 여기 제스처 가이드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 손가락 제스처 이렇게 종류별로 있죠. 그다음에 두 손가락 제스처, 세 손가락 및 여러 손가락 제스처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읽어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읽어만 보고 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용법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 화면에 데모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데모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죠. 한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알림 센터,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실행 중인 앱,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 스마트폰 쓸 때 실행 중인 앱을 쭉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앱을 다 띄워놓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손가락 제스처도 여기 보시면 뭐 사운드 볼륨 조절 누르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 중앙을 이렇게 하면 볼륨이 내려가고,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 설정 온도 조절, 여기 약간 왼쪽에서 하죠. 아까 볼륨은 요쯤에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스크린 밝기 조절, 여기 세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요 시간이 나오는 부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표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동승석 스크린으로 화면 이동,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모아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 있는 화면이 동승석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읽어보시고 이 화면 데모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숙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랑 클레오스를 가지고 제가 클라임 힐을 한번 타볼 건데요. 뭐 어차피 이 차는 막 이렇게 막 스포티한 성향의 뭐 이런 코너링을 즐기는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극한까지 코너링을 타거나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차의 샤시의 강건함이라든가 핸들링의 성능,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좀 이런 클라임 힐에서 여기가 좀 경사가 되게 심하고 코너가 되게 깊은 그런 클라임 힐인데, 보통 여기는 막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그랑클레오스의 핸들링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조금 지금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를 놨고요. 네, 지금 가볍게 속도를 좀 내면서 일단 경사가 되게 여기가 심한데 악셀을 밟았을 때 가속되는 느낌은 힘은 충분합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잘 가속이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풀악셀 하면서 막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건 아니고 적당히 밟으면서 가속을 조절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힘있게 잘 올라갑니다. 힘 딸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 차체의 로우를 제어하는 느낌이라든가 앞뒤 피치라든가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 홀딩이 정말 좋은데요. 여기가 노면이 약간 러프한 구간들이 많은데 굉장히 로드 홀딩이 좋아요. 접지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게 보면은 좀 전에도 과속 방지 턱을 넘는데 아주 서스펜션이 댐핑이 되게 안정적이고 로드 홀딩이 좋아서 접지가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리막을 타고 이제 다운힐을 할 건데, 다운힐에서는 일단 제가 회생제동을 제일 강한 높은 단계로 지금 바꿔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운힐에서는 악셀 페달보다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이제 좀 줄을 이룰 텐데, 네, 일단 브레이크 페달의 초반 담력은 조금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브레이킹을 좀 강하게 가져갈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더 강하게 밟아줘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밟아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제동이 나옵니다. 제동력 자체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초반 브레이크 페달의 밟는 정도에 비해서 제동력이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둔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운힐에서도 굉장히 롤 제어나 피치 제어, 이 바운싱 제어가 굉장히 잘 되고 로드 홀딩이 좋아서 여기도 지금 가속파이터 구간인데 전혀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핸들도 조작했을 때 차체가 돌아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정교하고요. 유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SUV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핸들링이 좋아요. 지금 사실 뭐 극한까지 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여기를 다니는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한 4-5배 이상은 빠르거든요. 야, 진짜 샤시의 안정감이라든가 밸런스, 핸들링 이런 전반적인 차체의 기본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번 와인딩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랑크레오스를 가지고 뭐 와인딩하고 잡아 돌리고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샤시의 뭐 강건함이라든가 기본기, 핸들링 이런 것들을 좀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다운힐과 이제 클라이밍을 해봤는데, 사실 가벼운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코스가 짧지만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코너가 심한 그런 도로고요. 그리고 이게 정식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와인딩하기에 불리한 조건인데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로드홀딩도 되게 좋고 핸들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운전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운힐하고 클라임을 잘 달릴 수가 있었고, 느낌은 이 코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달려봤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달릴 때는 스포츠 모드를 놨고 회생제동 모드는 높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랑클레오스에 달려있는 기본 타이어 자체가 막 접지력이 뛰어나고 핸들링 퍼포먼스를 막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달렸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타이어가 좀 성능이 좋은 퍼포먼스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전기 모터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들은 엔진이 메인이고 전기 모터가 서브인데, 지금 이 그랑클레오스는 전기 모터가, 구동 모터가 이제 메인이고 엔진이 서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코너에서 급감속을 했다가 다시 재가속을 할 때 가끔 한두 번씩 악셀이 약간 먹통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잠깐 그런 부분이 생겼다가 악셀을 더 깊이 밟으면 그게 풀리면서 탁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